합세갑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이슈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이제 시장 전략 대응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요일 장 마감하고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SAA 전략적 비중 자산입니다. 이제 국내 주식 비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18.8%에서 19.8%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허용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확대를 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16.8%로 주식 비중을 맞추기로 한다.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여기서 주식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맞췄었는데 이거를 이제 3%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매수가 이제 즉각적으로 뭐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매도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수가 그동안 오르면은 뭐 기계적인 매도가 연기금 쪽에서 나왔다면 이게 1%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 상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지켜보고 연기금이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구조로 좀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의 악영향보다는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맞죠. 하지만 뭐 즉각적인 매수가 막 몇천억씩 들어오고 그러기보다는 매도세를 좀 멈추는 흐름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형주 쪽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SK, LG 배터리 전쟁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다들 아시던 내용이죠.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이 걸려서 뭐 SK 쪽의 주가에 더 악영향이 좀 있었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흐름에서 이제 합의가 됐다. 이 부분도 양측 모두 호재죠. 이게 왜 양측의 호재냐 하면은 SK에서 LG에 합의금을 줄 것이고요. 그러면 LG 쪽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SK 이노베이션이죠. 이쪽은 이제 배터리를 생산해서 둘 다 이제 파우치형 쓰잖아요.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측 다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연기금 부분도 있고 대형주 쪽에서 이번 합의도 그렇고 호재가 나오니까 시장은 역시 뭐 부정적인 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 시장 좀 살펴볼게요. 역시 4월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국 쪽도 실적이 좋습니다. 세계 증시가 4월은 지금 상승 쪽으로 다 돌려놓고 가고 있어요. 중국은 좀 홍콩 부분, 뭐 부동산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한데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갈아치우면서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보시면은 전 저점을 높여가면서 제가 이제 쌍봉까지도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 선물 지수로 보면은 이미 전고점까지 다 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강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대만 증시, 뭐 베트남 증시, 이런 아시아권 증시는 이미 신고가 랠리로 가서 좀 돌파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게 대만 지수거든요. 가권 지수인데 지난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로 가고 있죠. 이 대만 자체가 반도체 뭐 TSMC도 있고 우리랑 굉장히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좀 약한 거죠. 아무래도 좀 자금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역시 연기금의 매물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약했는데 연기금의 매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으면은 좀 시장은 가벼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이 거래량 증가는 뭐 대형주군에서 막 나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중형주, 소형주군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형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중형주도 보고 대형주까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 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테마주가 굉장히 활기를 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형주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소형주 차트입니다. 소형주 차트를 보시면은 전고점을 넘어섰죠. 전고점을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 알려드렸죠. 상단 추세를 이으면은 상단 추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까지 다 왔어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서 움직이면 이때는 과열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목표치까지 온 거예요. 목표치까지 왔고 추가적인 상승은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1월 달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소형주, 테마주를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추가 상승 시에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병행을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 자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오니까 그쪽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은 그러지 못했죠. 왜냐? 1월에 엄청난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세가 좀 가볍지 않다. 아직은. 왜?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형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중형주 차트인데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형주 쪽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쪽은 뭐 추가적으로 더 시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중형주는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왜냐?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패턴이죠. 전고점에서 이걸 넘어가는데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해요. 그럼 이쪽에 시세가 굉장히 세게 붙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형주는 과열권으로 이제 들어가지만 중형주 쪽에서는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약하죠.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뭐 크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이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매수세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뭐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시세는 줘요. 시세는 주지만 뭐 만족할 만한 큰 시세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는 뭐 연기금 부분도 해소가 되고 LG, SK에 대한 그런 호재도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쪽에도 이제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실적 발표 자체가 대형주들이 좋죠. 우리 시가총액 상위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맞물려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중소형주 쪽으로만 가기보다는 연기금의 매도세 자체가 줄면은 대형주 자체가 매물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와서 뭐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로 간다 이런 것은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도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오늘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제 분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추세 자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가 단기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 추세를 타고 올라갔고 금요일에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추세는 각도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탈을 해도 문제가 없다.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밑에서 시세를 돌린 다음에 추세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추세 여기를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추세가 깨지지 않는 거니까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추세 자체가요. 하락 추세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이평선들이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뚫고
또 맞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추세가 변환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돌파를 하고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추세를 이렇게 돌려놓기 시작을 하면은 자 60분봉에 이제 분선이죠. 20분선, 60분선, 120분선 그리고 밑에서 내려오는 추세 여기가 다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어느 지지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겠죠. 이 자체가 이제 눌림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밑에 이평선들 추세선이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하락 추세일 때는 이평선과 추세 상단선이 저항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뭐 금요일에 좀 조정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뭐 하루 흐름이 나왔다고 이제 추세가 변한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4월장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꽤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좀 쉬는 것도 맞죠. 그리고 시장이 4월 자체가 5월 초까지죠. 그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크게 뭐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적들이 대표주들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또 실적이 나왔잖아요. 뭐 삼성전자랑은 이미 잠정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업종별로 자동차도 실적이 좋고,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좋고, 철강, 화학 이쪽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주들의 실적이 좋고, 뭐 당분간 지금 또 악재가 나올 게 없어요. 좀 4월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FOMC 회의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수를 보기보다는 역시 종목 대응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코스닥은 보시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피랑 좀 다르죠. 이 거래대금이 나왔고 뭐 크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간다 하면은 코스닥이 좀 먼저 넘어가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코스닥이 시세를 주려면은 요거 이 상승은 어느 업종이 만들었는지 아시죠? IT, 소부장, 반도체 쪽이 만들었어요. 특히 메모리 쪽이 이번에는 좀 강했죠. 그런데 코스닥 자체는 제약 바이오의 비중이 큽니다. 금요일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 종목들이 차트를 만들어 주면서 상승 쪽을 좀 만들고 상승하는 시세도 좀 나왔고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 그래서 코스닥이 전고점을 넘어가려면은 바이오가 도와줘야 됩니다. 제약 바이오가 도와줘야 되는데, 금요일에 이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고 이 제약 바이오의 시세가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이 지난 고점인 1007포인트를 넘어가려면은 제약 바이오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시세가 금요일에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시세가 좀 나올 수가 있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뭐 매도도 하고 그러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외국인이 이만큼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역이 됐었어요. 이거를 되게 우리가 오랜만에 본 거죠. 외국인이 이렇게 연속 순매수가 나오는 것을. 이러니까 지금 시장이 괜찮은 거죠. 매수 주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예탁금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탁금 자체가 지금 63조에 63조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이 수준을. 예탁금 자체가 크게 빠지는 흐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금이 아예 뭐 없다, 주식시장에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는 지켜주고 있다, 예탁금 자체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지난번보다 좀 약할 수 있는 이유가 코인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코인 쪽으로 많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주식시장 거래 자체가 좀
코인 영향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폭발적인 시세는 나오기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예탁금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흐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장 그리고 5월 중순 정도 요 관한 시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